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철근을 어쩔 수 없이 굽혔다가 펴는 경우, 어쩔 수 없나, 예,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예, 돈을 적게 들이고 이제 하려는 방법이겠죠. 예. 우리 초고층 건물에서 이제 코어 선행, 거푸집 시스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코어 선행을 하는 경우에 보면 이제 여기 층마다 뭔가 이렇게 하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렇게 철근을 뭐 매립해 놓은 거죠. 나중에 이제 연결을 하려고 철근을 매립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철근들이 이제 이염 길이만큼 뽑혀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슬러리 월 같은 경우에도 지하층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철근을 이렇게 묻어 놓죠. 예. 뭐 어떤 특정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계구부 건물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 놓고 나중에 이제 할 때 보면 그 철근하고 이어야 되니까 철근들을 이렇게 뽑아 놓죠. 그래서 이제 굽혀 놓습니다. 이제 그냥 펴 놓으면은 작업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굽혔다가 다시 굽혔다가 펴면은 이 철근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잘못 펴면. 그리고 이제 이 직선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끊어지면 다시 또 후설치로 해야죠. 그만큼. 그리고 이제 이게 직선 정도가 어느 정도가 직선이 된 거냐, 이것도 좀 모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KCS의 철근의 가공에서는 보면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을 해라. 그게 우리 갈고리를 만들 때 내면 반지름 규정이 있죠. 철근 지름의 뭐 2배, 3배, 4배까지 이렇게 있는 게 철근이 이제 굽혀도 그 재질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도로 돼야 된다. 해설에서는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이 바뀐다, 재질을 해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큰 반경으로 구부리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크게 하라. 이건 알 수 없. 사실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기준들이 사실은 이제 SD300 시절에 옛날부터 있던 규정이죠. 우리 지금 SD400, 500, 600 쓰잖아요. 그런 높은 철근은 과연 이제 구부렸다 펼 수 있느냐, 좀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콘크리트 우리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강제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철근이에요. 예, 철근. 철근의 이제 응력 변형률 관계 커브인데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강도 그래도 높죠. 뭐. 이거는 이제 강판이라서 이제 기호가 좀 다르긴 한데 우리 뭐 SD3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항복점이 분명하고 항복 마루가 있고 변형 경화가 와서 최대 강도에 도달한 다음에 네킹이 생겨서 엄청난 연신율이 나면서 깨진다, 파단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합금강으로 탄소를 또 많이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높아지죠. 강도가 높아지고 항복 마루가 짧아지고 변형 경화가 빨리 생기면서 최대 강도에 도달하는 점이 빨리 도달하고 연신율이 여기는 좋네요. 일반적으로 연신율이 약간 줄어들죠. 약간만. 그래서 많이 줄어들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열 처리를 하면 항복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항복 마루가 거의 없이 바로 변형 경화가 하고 최대 강도에 도달하는 변형률이 엄청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빨리 파괴된다는. 합금강이냐 열처리 강이냐에 따라서 응력 변형률 커브가 달라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 철근들은 대부분 다 열처리 강이죠. 물론 거기에 좋은 금속들도 들어가 있어요. 뭐 근데 그게 이제 컨트롤이 정확히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항복 마루가 작고 변형 경화가 빨리 생긴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하중 응급 변형률 커브인데 한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좀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항복 마루가 이렇게 크진 않는데 A점이 O에서 A점에 갔다가 B점에서부터 변형 경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변형 경화라고 그러죠. 변형 경화. 스트레인 하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변형 경화가 있으니까 항복하고 나서도 좀 더 초강도를 기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점에 갔다가 하중을 빼요. 그러면 D점으로 돌아오죠. 그럼 요 기울기는 이제 요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영구 변형이 생기는 거죠. 영구 변형. 퍼머넌트 엘롱게이션이 생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힘을 가해요. 다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요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C점에서 어떻게 돼요? 더 C점에서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CE로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전에 이력을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철근이 있어요. 근데 얘가 스트레인 하드닝을 경험했던 철근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항복점이 높아지고 항복 마루가 없고 연신율이 짧아진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가공 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인 하드닝을 경험한 애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워킹 하드닝, 가공 경화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항복 강도가 높다. 두 번째는 항복 마루가 없다. 세 번째는 연신율이 감소한다는 거죠. 연신율이 감소한다. 자, 이번에는 변형 경화를 경험을 했는데 변형 경화를 경험해서 C점에서 D점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한참을 있어요. 한참을 있은 다음에 또 인장을 가해요. 그러면 C점에서 어떻게 하냐?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서 이렇게 파괴돼요. 이런 현상을 이제 시오 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하드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철근을 가만히 둔다고 하드닝이 생기는 건 아니고 변형 경화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 변형 상태에서 오래 두면 일정 정도 뭐 그 값은 이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시오 경화가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특징은 뭐냐면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신율이 저하된다. 연신율이 저하된다. 연신율이 저하되더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굽혔다 다시 편 철근을 제가 이제 오래전에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별걸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철근을 규격대로 이렇게 굽혔어요. 철근을 규격대로 이렇게 굽혀서 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펴냐? 현장에서는 이렇게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이 콘크리트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면 파이프를 꽂아서 이렇게 펴겠죠. 그래서 이제 매뉴얼로 사람이 이렇게 폈어요. 네. 그러니 펴고 나면 그 형태가 이제 안 예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계로 비계로 이렇게 폈다. 기계로 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필드에서. 근데 하여튼 기계로 폈다. 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UTM으로 인장 시험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근들이 이제 있는데요. 잘 폈어요. 진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폈어요. 그래서 진짜 잘 폈더니 이게 굽혀진 것도 잘 표시가 안 나죠. 요런데 조금씩 이제 이렇게 표시가 좀 나고 정말 잘 폈죠.
요런 데 조금 나네요. 정말 잘 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을 오래 둔 거예요. 시간을 오래 뒀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폈더니, 녹이 많이 쓸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인 하드닝, 아니, 이게 이제 표면에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그러니까 뭐, 때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철근이 이제 처음에 생산될 때 표면에 막이 형성이 되죠. 예. 그래서 그 막이 철근의 부식을 굉장히 막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밴딩 가공을 하면 그 막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스케일링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녹이 쓰는데, 이 녹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녹은 그냥 이렇게 시공 중에 떨어지고, 단면 결손, 이거 가지고 단면 결손 얘기를 하면, 우리 철근 녹으로 단면 결손이 생길 정도면, 그러면 콘크리트하고 부착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냥 콘크리트 묻히기 전에 녹슬어서 단면 결손이 단면적인 영향을 줄 만큼 했으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막 뚝뚝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손에 묻어나오는 가루가 묻어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부착력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인장 실험을 했는데, 자, 밑에 커브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응력 변형률 커브인데, 의도적으로 이제 굉장히 낮은 SD300하고 SD400을 구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된 게 이제 SD300인데, 요 좀 굵은 점선, 요게 굽혔다 편 거예요. 요게 이제 SD300에 굽혔다 편 거. 그 다음에 SD400은 처음 거는 이제 있는데, 얘가 SD400이에요. 얘가 SD400이에요. 굽혔다 편 거.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은 이건데, 이게 SD400이나 300이나 400이나 다 이렇게 비슷한데, 하여튼 이렇게 항복점 없이 두리뭉실하게 이제 가버렸어요. 항복점이 불분명. 예. 항복점이 불분명. 그래서 이제 이 SD400 철근, 요 부분을 확대했어요. 요 부분만 이제 확대해가지고, 왜냐하면 항복 강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0.2% 옵셋 방법으로 해보고, 지금 이제 요게 여기 까만 실선이 SD400이거든요. 얘가 이제 SD400에 굽혔다 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오리지널, 얘는 이제 원래 거고요. 그래서 이제 0.2% 옵셋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350 마이크로 스트레인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둘 다 SD400이 안 나와요. 여기가 400인데 여기가 400메가파스칼인데, 그러면 이제 실제 처음 거는 이제 처음 거가 아니라 이제 굽히지 않았던 건 이렇게 나오는데, 굽혔다 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이제 엄청 낮아진 거죠. 근데 아까 강도가 높아지는 시오 경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강도가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항복 강도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실험 결과들을 Y축은 전부 다 오리지널 값하고 손을 안 댄 값하고의 상대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항복 강도는 ST400이 이제 눈에 띄게 많이 저하되죠. 인장 강도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좀 더 높게 나오는 것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달 지난 거, 일주일 지난 거, 한 달 지난 게 짙은 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성 계수는 이게 이제 똑바로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형이 좀 더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편 거하고 기계가 편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계가 편 게
다 좋아요. 기계로 펼 수 있으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필드 현장에서 이제 기계로 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파이프 꽂아서 이렇게 펴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탄성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얘가 그 굴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굽혔다 다시 펴면 우리가 이제 정말 똑바로 폈다고 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말 똑바로 폈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강제에 대한 그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굽혔어요. 굽히면 바깥쪽은 인장을 받고 안쪽은 압축을 받겠죠. 예, 당연히. 예, 바깥쪽은 인장을 받고 안쪽은 압축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한번 굽혔을 때, 처음에 굽혔을 때, 처음에 굽힘을 했을 때 바깥쪽은 인장인데 어떻게 돼요? 완전 가공 경화까지 갔죠? 왜 그래요? 이게 이제 굽혀져서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영구 변형이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펴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펴기를 하면 압축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압축까지 가요? 압축까지 가야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깥쪽 요 부분을 바깥쪽을 표현을 해서 그래프로 이제 그려본 거예요. 점선은 원래 이제 가상적인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굽혔을 때 이제 요런 변형 경화까지 가서 딱 놓으면 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가 굽힌 상태가 돼요. 예, 굽힌 갈고리를 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펴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펴기. 그러면 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게 FI보다 높죠. 변형 경화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길이가 뭐 2배의 FY면 빨리 항복을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을 한쪽으로 경험을 하면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더 빨리 항복을 해요. 더 빨리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빨리 꺾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보내는 거니까 조금 더 변형을 시킨 다음에 딱 놓으면 요 기울기대로 내려가서 원점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상태가 굽혔다 편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 굽혔다가 이렇게 펴온 거예요. 예. 원래 이렇게 굽혀져 있던 놈을 이렇게 편 상태, 이렇게 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철근이니까 인장력을 받아야죠. 어떤 구조에서 인장력을 받았다. 그래서 UTM에서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철근이 어떻게 돼요? 요 원점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경험했던 이후 과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커브를 따라가는 거죠. 요 커브를. 그래서 바깥쪽에 초기에 인장을 많이 받았던 커브는 요렇게 따라갈 거고,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연신율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여기서 그냥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안쪽 면을 볼까요? 요 안쪽 면. 안쪽면은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압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를 점대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여기서 압축으로 항복을 해가지고 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굽힌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펴요. 펴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인장을 받겠죠. 인장을 받는데 빨리 항복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원점에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요 높이가 어떻게 돼? EFY인데 이쪽으로 압축으로 많이 받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FI보다 한참 낮은 데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겠죠. 예. 자,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인장을 경험한 놈은 이런 녹색 커브를 가지게 되고, 안쪽에 먼저 압축을 받았던 놈은 빨리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펴져 있는 철근에 인장력을 가하면 바깥쪽은 빨리 항복을 안 하지만 안쪽은 압축을 받으면 빨리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항복점이 불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스트렝 하드닝 같은 거를 표현이 되지만 연신율이 작아져서 빨리 끊어지고 이렇게 된다. 예. 자, 그래서 뭐 제 결론은 굽혔다 펴지 마라. 예. 예. 단순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길게 했죠. 예. 그래서 재질의 변화가 생긴다. 참 들을수록 돈이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